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시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에이티브의 시각화 2입니다. 지난번에는 유명 화가부터 시작해서 유명 광고회사의 광고회사의 광고는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를 파워를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TF를 구성해서 아주 정제되어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카피라이터 지망생, 또 광고 지망생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카피와 아트의 행복한 결혼입니다. 광고는 카피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죠. 카피에서 출발합니다만은 아트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트로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시각화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주로 화중유시, 시중유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관련되는 또 연관되는 이야기들을 많은 광고 자료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입니다. 시중유와 하중유시입니다.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페인팅이죠. mute poetry. 무음이 시다. poetry, 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그림이다. 뭐 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17강의에서도 유명한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정사진이지만 움직임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정사진임이냐마는 거기에 소리가 있고 말이 들리고 있고 뭔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개념입니다. 전부 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낯설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경험의 세계, 새로운 신세계의 시계, 신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광고인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카피라이터, 광고인의 존재 이유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 시중유와 화중유시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장신입니다. 옛날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죠? 낡은 것을 새롭게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준다고 같은 말입니다. 옹구지신입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것이죠. 즉 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할 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에 미래를 포함시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런 것들도 같은 개념이 아니겠느냐. 결국 역사가든 예술가든 과학자든 결국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내고 숨겨진 비밀을 발견해낸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신우일신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인들, 카피라이터는 음수사원입니다. 물을 마실 때 그 원천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브랜드를 볼 때, 이거는 광고적으로 바꾼다면 브랜드를 볼 때, 광고적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만들어낸 내재적인 드라마, 연구원들의 노력도 알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 이 상품을 어떤 소비자가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바둑을 돌 때 한 수, 두 수 미리 생각하는 거죠. 미리 생각하듯이 물을 마실 때 원천이 뭐냐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천의 유천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밖에도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천의 유천이다. 세상 밖에 너무너무 큰 세상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타고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한자 성어에서는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에서 특히 시각화를 할 때 이번 시간에 중요한 주제가 시각화가 관련되는 개념들인데 화이부동입니다. 화는 조화로운 거죠. 조화롭대 같지 않아야 된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화롭지 않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반대 개념이죠. 군자는 같이 조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이다. 다 자기의 디프런트, 자기의 차별성, 자기의 독점성, 정체성을 갖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소인배는 뭐냐? 같아요. 같은데 조화롭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덴티티가 똑같아. 다 똑같아. 다 군계야. 그런데 그게 일학이 없다는 거죠. 일학. 돋보이는 독창성, 자기만의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군자가 되겠습니까? 소자가 되고 싶습니까? 군자가 되어야 되겠죠. 조화롭지만은, 그죠? 조화롭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티브도 마찬가지. 크리에이티브도 여러 가지 표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지? 표현 요소들인데, 표현 요소들이 다 여러 가지 표현 요소들이 서로 하나로 보이는 조화롭지만은 그 표현 요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색깔이 있어서 정체성을 지켜서 다 돋보이더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논어의 이 자료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로, 광고로 가져왔습니다. 광고를 가지고 왔을 때 표현 요소들은 이런 조화롭지만은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지만은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트와 카피의 경복한 결혼, 이게 바로 결국 시각화인데, 어떻게 하면 시각화를 잘하냐 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아트가 강한 경우와 카피가 강한 경우를 나누어서 4개의 화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트가 강한데 카피가 약해. 그럼 그림 중심이죠. 그죠? 조화로운 겁니다. 군자, 화이부동이라고 그랬죠. 카피도 강하고 아트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화이부동이지만은 부동입니다. 다 강하지 않습니까? 다 강하니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장 최상의 크리에이티브다 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카피도 좋지 않고 아트도 좋지 않으면은, 그죠? 광고 효과가 없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파워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카피는 강한데 비주얼이 약하다. 그러면 카피 중심의 광고가 되는 거죠. 카피 중심 광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사화론, 똑같은 화인데도 불구하고 아트가 강하냐 카피가 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 크리에이티브 파워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아트도 강하고 카피도 강해야 된다. 그죠? 강하면서 서로 특징이 있는데 결국 아트와 카피가 서로 조화롭더라. 즉 화이부동이더라. 그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의 이상형이고 카피 시각화의 이상형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도인의 책에 나오는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 쓰라는 겁니다. 카피라이팅이 어떻게 시각화되느냐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 하나의 과정,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보고 시각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보세요. 그림자를 관찰하시고 접시를 보세요. 만져보시고 벽을 물어보세요. 그죠? 햇빛을 상상하고 과선을 생각하고 되짚어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음수소원이라고 했죠. 음수사원. 사과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다. 이제 망각해 보라는 거죠. 잊어버리면은 그 잠정되어 있다가 그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것들이 불현듯 떠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종의 멍때리기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시각화, 카피라이팅 발상의 하나의 광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도인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쓰는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쓸 것이며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크게 본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하고도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민복 선생의 시입니다. 사과를 먹으면서 일부를 먹고 햇살을 먹고 장마비를 먹고 눈속이를 먹고 새소리를 먹고, 그죠? 땀방울을 먹고 가지를 먹고 나이트를 먹고 뿌리를 먹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은 관찰하라. 사색하라. 씨앗을 먹고 원초죠. 원조. 근원을 따져보라는 이야기죠. 지구의 중력, 주변 환경, 도망쳐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먹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과는 뭡니까? 결국 우리 광고로 본다면
브랜드죠. 브랜드 기업.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발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결국 360도 사고를 다 해라. 이런 거죠. 정우성 씨의 아버지라는 거죠. 결국 전부 다 사글세, 전세치, 신발장, 목장갑, 그죠? 그다음에 우동 한 그릇, 빈 소주병, 술집, 전부 다 구체적 일상입니다. 일상이고, 일상 소재이고, 그죠? 생활의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그죠? 시가 이럴지언정 우리 광고는 더욱더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로 들어가야 됩니다. 카프레이티의 발상은 시의 발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카프레이티의 확장, 일반적인 글쓰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카프레이티가 글을 잘 쓰는 이유가 이런 훈련, 구체적인 사물, 일상 생활과의 소통에 대해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프레이티 확장 시간에서 비즈니스 글쓰기 시기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뭐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T.S. 엘리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광고적으로 차용해 왔습니다. 감정을 객관하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식 역할을 하는 대상물이다.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것. 이 물건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것. 그죠? 그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고 이 객관적 상관물은 브랜드, 광고를 하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다. 우리의 기억의 연결고리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크리에이티브나 카피는 객관적 상관물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객관적 상관물을 발견하는 작업이 바로 크리에이티브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서를 인식시킨다. 환기시킨다. 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 객관적 상관물은 이런 특징이 된다. 구체적이다, 객관적이다,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편의 약속이 된다, 미학이 있어야 된다. 광고 크리에이티브도 미학이고 편익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편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관련성은 브랜드하고 연관성입니다. 브랜드와 연관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중요하다. 객관적은 소비자가 있다. 카피라이트, 광고는 카피라이트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편익을 알 수 있게 수용할 수 있는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물, 구체적인 사물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끝났을 때 어떻게 아이캐치 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시각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애플 광고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망치 던지는 빨간 팬티 여자. 1984년입니다. 40년 전,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광고입니다. 지금도 유력한 광고고 광고에 굉장히 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애플 광고. 빨간 팬티 입었고 기존의 권위적인, 그죠? 권위적인 세상을 다 던지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고 하는 스크린을 향해서 망치를 던지는 그런 빨간 팬티 여자입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은 이 빨간 팬티 입은 여자만 기억이 납니다.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애플. 그 다음에 GT 우유입니다. GT 우유 보면 시각화도 결국 아이캐치 요소입니다. 우유 맛집인데 이 모델이 뭡니까? 쭉 끌려가는 거죠. 어디로 끌려갑니까? GT 우유한테로 쭉 끌려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려가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굉장히 강력한 TV 영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아이캐치 요소로서 시각화에 성공하는 작품이 아닌가. 사람의 시각화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겠죠. 또 시각화. 그죠? 비주얼 스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파이어 비디오. 그러니까 너무 비주얼이 강했을 경우에는 그것만 기억이 나고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뱀파이어 비디오, 흡혈귀 그림이라 그러죠. 비주얼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너무 비주얼이 강할 경우에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약간 시각화의 중심에서 만든 그런 에슬레저 광고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 다음에 360도 MC. 이 광고가 사실은 상당히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그런 풍조,
그죠? 그 외부지상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하기 때문에 별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주로 카피만 본다면, 빼볼 내용에 대해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성어, 예? 어성 유사성, 이런 활용한 광고. 그래서 기억하기 오래 남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주얼 스캔들로 됐을 때, 부정적으로 빠지기 쉬운데, 이럴 경우에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시리즈로 계속 해준다. 그 다음에 객관적 상담물의 중요한 요소인 관련성, 브랜드의 관련성, 그죠? 그 다음에 객관성, 구체성, 그죠? 그 다음에 재미 요소, 이런 것들, 광고적인 미학,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비판적입니다만은 상당히 카피라이팅 중에서는 의미가 있던 광고가 되겠느냐. 쭉 시리즈로 나오고 있죠. 나폴레옹, 빼볼 내용. 채개봐라, 빼개봐라. 빼라는 얘기죠. 빼라. 다이어트라는 얘기죠. 다이어트. 살 빼기, 그지? 살 빼기. 근데, 채개봐라 해서 언어유희죠. 언어유희를 활용한 그런 재밌는 광고. 베토벤. 그죠? 그래서 아주 좀 이게 감각적으로만 가는 광고다. 그 다음에 E = MC 제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는 것은 360도를 매일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비만 해결의 절대성 이론. E = MC 제곱. 그 연상되는 공식을 써서 한던 그런 광고. 아인슈타인을 공식을 활용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좀 만회한 정책적으로 디자인을 일관성해지고 캐릭터를 활용한 그런 광고 해서 시각화에 성공하고 있다. 최근 신문수지도 보니까 심지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죠? 그런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한신 원카트로 보여주면서 쭉 보여주고 아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운드나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비주얼만 싹 보여주고 조용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원신 원카 개념에서 색다른 침대 광고, 차별화에 당하는 광고, 차별화된 특성화되는 광고, 특성화되는 그런 광고를 보여주고 있는 데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리즈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리즈. 보여주고 회전하는데 풍선을 회전시키면서 보여주는 그런 광고를 보여줘서 아주 색다른 광고로 성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시각화는 어떤 게 있느냐. 타이포로 보여주는 거죠. 같은 타이포인데 이런 식의 타이포, 이런 식의 타이포. 여러분 가끔 많이 보셨죠? 예. 그 다음에 라즈보이라고 하는데 비교 광고죠. 그런데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자체의 어떤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디자인 폴리시를 갖추고 카피 폴리시를 유지하면은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의 1차적인 조건을 만족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품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광고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게 중요합니다. 디지코, KT입니다. 광고 분석.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주얼, 그죠? 컬러, 면분할 해서 디자인 폴리시를 주고 있다. 일러스터, 제가 뵙고 이런 TPO 상황, 아이캐쳐, 뭡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차별화된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시각화 작업을 하고 있다. 결국 시선 잡기의 문제이다. 이런 타이포의 정리. 그죠? 다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죠?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브랜드에 적합한지, 어떤 시각화 방법이 적합한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시선 잡기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죠? 같은 반도체입니다. 같은 반도체일 때, 그죠? 시리즈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다양하게 시리즈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 굉장히 카피죠. 카피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특정한 허리가 아픈 분, 어머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호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할 경우에는 상당히 결혼 정보, 듀오 할 경우에는 호기심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겟을 좁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고 타겟을 좁혀가지고 그분들한테만 소구하겠다고 하는 거.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인데 의인화하고 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모델인데 다양하게 나오죠. 그죠? 다양한 형태의 피로, 다양한 형태의 그 비타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시선을 잡는 방법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기법이다. 네이밍과 연계한 거. 네이밍 아이원, 그 다음에 하나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그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브랜드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한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카피라이터라면 한 브랜드를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중으로 배울 수도 있겠죠. 광고 카피를 잘 쓰는 구체적인 라이팅입니다. 광고 크리에이터는 메시지를 이슈하고 싶고, 광고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싶고, 광고 대행사는 전략 수립과 커뮤니케이션 실행으로 매체 비용을 올리고 싶고, 소비자는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사회는 문화를 만들고 싶고, 다 다르죠. 카피라이터 입장이냐, 광고주 입장이냐, 대행사 입장이냐, 소비자 입장이냐, 우리 사회는 뭘 원하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정말 정체성이 있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지향, 특히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카피, 그런 메시지를 만들고 시각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카피라이터는 광고 500편을 꼭 보셔야 됩니다. 다다익선으로 많이 보시면 많이 보실수록 광고를 카피라이팅 실력이 늘립니다. 왜냐? 광고는 살아있는 카피라이터한테의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카피라이팅 교본입니다. 전문 프로들이 만든 광고가 많습니다. 7, 80%는 다 전문 프로 카피라이터가 작성한 카피들이기 때문에 신인 카피라이터 혹은 저연차 카피라이터는 꼭 기존 광고 캠페인을 연구하고 카피라이터를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카피라이팅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고 설명해드리고 읽어보기 만들어드렸는데 그런 식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이 쓰면수록 여러분들의 카피 실력은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빨리 달려왔습니다. 번개불과 반딧불 차이만큼 나는 것은 정확한 단어와 거의 정확한 단어 차이다. 카피라이터는 일물일을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카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더 좋은 카피를 쓰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 그런 프로 근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차이는 번개불과 반딧불 차이다. 잘 쓴 걸 절대 없습니다. 카피라이터는 26번 고쳐 써야 됩니다. 오길비가 26번 고쳐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의 단어를 바꾸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 여러분들 TV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한 단어의 가치, 한 단어의 무게, 카피 하나의 힘을 여러분 믿고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좀 더 자존감이 센 그런 카피라이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선잡기 시각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메로나 영상입니다. 1분 10초입니다. 메로나는 굉장히 의인화를 하고 있죠. 의인화. 그죠? 일반 음료, 그러니까 얼음 과자인데, 그래서 의인화해서 시각화해서 1분 2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스토리텔링 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나중에 확장되면 바로 일반 글쓰기입니다. 비즈니스 글쓰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시각화 연기했습니다. 그죠? 우주와 꿈, 만화적인 캐릭터. 그죠? 메로나 이상이다. 메로나. 그 다음에 벤포벨, 종문당입니다. 국수편입니다. 극제 시각화 어떻게 시각하느냐. 극과장입니다. 그렇죠? 효과 어때? 효과. 약발 오래 가지. 오래 간다. 지속력이 오래 간다. 기속력이 길다. 그죠? 한남께 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면발이 아주 긴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과장이고 재밌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지 않습니까? 오래 가고 길다고 하는 거죠. 이 당근이 이렇게 길 수가 있습니까? 지속력이 길다. 오래 간다니까 오래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재미있는
코믹한 시리즈 광고였습니다. 하나은행 멘토,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시선잡기, 시각화죠. 그 다음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에서에는 다 원이 있고 AS, Z까지가 있고 페덱스, 익스프레스죠. 그죠? 화살표 방향. 보였죠? 이런 데도 숨어 있더라. 이걸 다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시각화를 이렇게 했다. 브랜드를 로고 시각화, 로고의 시각화를 이렇게 했다. 베스킨 라빈스 31가지. 그지? 에르메스. 가축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 그죠? 다 동물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 다 숨어 있더라. 그게 다 시각화의 일종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책이 바뀌었죠. 이제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게 커피가 필요 없다. 이 비주얼 자체가 이제 스타벅스 연결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확장성. 앞으로 스타벅스가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제품 카테고리로 확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로고에도 이런 시각화 작업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더라. 두산용화학은 에너지 플러스 서스테이너빌리티 합쳐가지고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네이밍의 정석입니다. 그것을 시각화로 보여주는 것이다. 광고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광고의 시각화의 의미하고 아이디어 발상 연계해서 하고 시각화의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